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벌써 토요일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를 방송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업무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을 갖다가 쪼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이가 한국당의 주적이다.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이가 한국당의 주적이다. 한국당은 경거몽당하지 말라. 한국당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리고 황교안과 나경원의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황교안과 나경원은 중심을 잡아라입니다. 이 방송을 하려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방송을 하면은 제 구독자나 또 다른 우파나 중도 이런 사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의 목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퇴진시켜야 한다.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제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저는 박근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홍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황교안과 나경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제 목표는, 제가 이 방송한 목표는 문재인의 실정과 악정이 너무 거대함으로 공산주의, 좌파 극자 공산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크기 전에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거북스러운 분이시라도 끝까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30분은 갈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자, 정권 정치는, 정권 탈환은 1대1의 싸움입니다. 한 명만 가집니다. 정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은 누가 갖는다? 대통령만 갖는다. 당이 갖는 게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권은 대통령이 한 명을 갖고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다. 한 당의 대표, 대선 후보가 한 명만 갖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국과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에서는 황교안을 밀어야 된다. 황교안이 너무 약하다. 새랑슬레가 많죠. 그죠? 제 느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황교안은 아직 대선 후보가 안 됩니다. 황교안이 아직 대선 후보의 자질을 못 갖췄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2년 반 후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황교안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현재는. 보시죠. 총선과 대선은 다르다. 대선은 1대1의 싸움이다. 즉 야당의 대표, 여당의 대표가 1대1로 맞붙어서 대통령을 갖고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국가의 운명을 갖고 오느냐의 싸움이지만은 총선은 245대 245대의 싸움입니다. 지역구가 245개인가 그렇죠. 그죠? 즉 총선은 당의 대표들이 245군데 흩어져 가가지고 각계격파를 하는 겁니다. 당의 지원하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당의 얼굴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245명의 인물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국민한테 어필하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총선은 표가 갈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꽉 하나로 가득 뭉치는데 한국당 쪽은 보수 우파는 잡다하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한국당이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당은 어떻게 된다? 질 수뿐이 없다. 질 수뿐이 없다는 게 나오죠. 지면 어떻게 되느냐? 좌파 공산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자, 1,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박근혜가 탄핵당했어요. 그죠? 박근혜 탄핵이란 폐허 속에서 홍준표란 한국당의 대선 주자가 나와서 24%를 얻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 경망스러운 홍준표는 대통령의 자질 없습니다. 경망스러워요. 그때 누구도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러지 않았고 누구도 나올 사람이 없어서 홍준표가 나와서 한국당과 우파를 대신하고 대표해줬다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은 홍준표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박근혜 실정 1년 동안, 6개월 1년 동안 박근혜 실정에 의해서 국민들은 한국당과 우파에 대해서 싹 등을 돌렸죠. 그죠? 우린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된다? 대패합니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좌파도 국민이고 우리도 국민이고 중도 시민도 국민이다. 그러면은 우파 세력이
그 박근혜의 폐허 속에서도 24%의 대선을 갖다가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파 세력의 씨앗은 24%는 된다. 우파 세력의 깊은 뿌리는 24%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5%나 30%가 어디로 갔다? 문재인이 갔다. 그죠? 우파 세력의 우파를 지지하던 그 시민들이 문재인을 뽑았고 중도는 다 문재인으로 넘어갔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문재인을 뽑았던 우파 세력, 문재인을 뽑았던 중도 세력을 우리는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당이 승리하고 다음 대선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네? 최소한의 한국당의 기초적인 지지율은 홍준표가 24%를 얻었기 때문에 24%는 된다. 원래 보수 우파의 지지율은 한 50%가 넘습니다. 50% 내지 55% 보면 되시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바들은 약 20%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린 저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패를 해버렸죠. 역사적으로 없는 수모를 당했어요. 물론 당시의 지방선거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쇼에 묻힌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당을 팽식했다. 한국당을 갖다가 폐죽시켰다. 경북, 대구만 남았다. 그죠? 그런데 당시를 봐도 한국 전체 지지율, 투표율을 따지면 한국당을 투표한 시민이 얼마 된다? 30% 이상이었다. 70%가 문재인과 바미당을 찍었고 나머지 30%는 한국당을 지지했다. 전국에 걸쳐가지고 투표율이. 그러면 뭐를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가? 한국당을 그래도 지지하고 강건하게 붙잡는 세력, 우파는 30%는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당을 떠났던 보수 우파, 그걸 이제 개혁적 보수 우파라고 보셔도 되고 일반 보수라고 보셔도 되는데 한국당을 떠난 20% 내지 30%를 우리는 되찾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붙었던 중도 세력 20%, 30%는 한국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진 않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가 편향되고 한국당과 보수 우파에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문재인은 싫지만 한국당과 보수 우파에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은 시민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문바와 문재인 지지자들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해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를 가는데 한국당의 지지율은 26%, 19%, 10%뿐이 안 된다. 그죠?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믿어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의 실정 속에 폐허 속에서도 그 경건망동스럽고 가벼운 홍준표가 나왔음에도 한국을 지키려는 우파가 24%를 국민 중에 24%를 투표를 했고 지방선거가 전패를 했음에도 한국당을 지지한 세력이 30%였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최소한 30%는 넘어간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그 뿌리 깊은 우파 세력이 30%의 우파 세력이 절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서론을 말씀드리는데 한 8분이 걸렸어요. 그죠? 이거를 2부로 찍어서 올릴게요. 2부로. 이거 너무 깁니다. 그죠? 자, 유권자들은 한국당에 이런 걸 요구합니다. 우파 세력에 이런 걸 요구합니다. 한국당 너희가 잘하면 찍어줄게. 문재인의 실정을 한번 막아봐라. 이런 겁니다. 한국당 너희가 잘하면 찍어줄게. 황교안 네가 잘하면 찍어줄게. 문재인의 실정을 한번 막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과 황교안은 어떤 스탠스를 지금 갖고 있느냐? 우리 당을 찍어주면은 문재인 정권을 막아줄게. 문재인 실정을 막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지지자들은 그리고 중도 개혁 보수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한국당 너희가 잘 싸워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 그러면 찍어줄게. 이러는데 지지자들과 잠재적인 한국당 지지자들은 너희가 잘하면 찍어줄게. 문재인 실정 막아봐. 이러는데 한국당에서는
우리 당 찍어줘. 그럼 막아줄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투쟁력이 부족하고 전략이 부족하고 전술이 부족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제가 한국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한교안은 그래서 김용태라는 친구는 충청도 친구인데 삼선이에요. 삼선. 목동에 사는 친구인데 목동은 전통적으로 우파 세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삼선을 한 친구가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나오겠다. 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안 나오겠다는 친구예요. 자, 김용태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있을 때 비상한 수단이 나오는데 한국당은 너무 조용하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지는 것이다. 구성원을 설득해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결국 중도 통합뿐이 없다. 이러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한국당 우파가 한 40%, 문재인 지지하는 좌파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를 가져와야지 이기는 것이지, 박근혜를 살리겠다고 중도를 갖다가 배척하고 우리 공화당을 살리겠다고 한국당과 개혁보수당을 배척하면은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무조건 지는 게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당은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못 느끼고 조댕이만 나불대고 있어. 조댕이만. 못 느껴. 위기 상황이라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는 알아. 그죠? 그 아는 것도 문재인이 실정을 했다, 경제를 망쳤다, 외교를 참사했다. 그건 다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나가고 투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조댕이만 나불대려. 황교안부터 전부 다 조댕이만 나불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친박과 우리가 친박을 수구 꼴통의 대명사로 보는데요. 전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친박이 아니더라도 수구 꼴통이 많아요. 한국당 내에. 그죠? 친박과 수구 꼴통은 자기 자리 다툼이나 하고 국가가 위기인데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지가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홍문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홍문종과 대구, 경북에 박혀있는 친박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는 4년 더 국회의원 더 할래. 누구를 팔아서? 박근혜를 팔아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좌파 공산주의, 극좌파 공산주의자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창마속이 뭔지 알죠?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죠? 제갈량이 자기 부하 마속으로 하여금 사마이를 대적하게 하죠. 위나라 사마의. 그죠? 위나라 사마이를 대적하게 하는데 우리 사마이가 그 영명함은 다 알죠? 조국이하고 달라. 조국이는 용맹한 것도 없고 조국이는 영민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아. 근데 사마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사마의 사기가 따로 나올 정도로 되게 영민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장수였죠. 위나라가 사마이로 하여금 제갈량과 싸우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뚜렷한 대책과 뚜렷한 장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속에 절을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럽니다. 제갈량은 마속에 인물됨, 용량을 알아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속에 계속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가서 사마하고 싸울 적에 꼭 내 말을 들어라. 내 말과 내 계략과 내 지략 가지고 싸워라 그럽니다. 근데 마속이 너무 그냥 날뛰는 바람에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사마하고 싸우고 대패하고 들어옵니다. 대단한 타격이었죠. 유비한테나 제갈량한테나. 그러니까 제갈량은 마속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군기를 위반했다 그러고 군율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게 업참마속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예를 들어 갈게요. 우리가 김유신이가 자기 말을 뱉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 업참마수라 그럽니다. 말에 목을 뱉다.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김유신이가 청년 시절에 그 영면한 김유신이가 주색에 빠지자 어머니가 한탄을 합니다. 너는 국가의 인재가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엄주 가무에 빠질 수 있느냐, 기생한테 빠져서 살 수 있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정신을 차리고 안 가는데 주점에 안 가고 기생한테 안 가는 어느 날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자기 말이 기생집에 자기를 인도했다란 말입니다. 자기 자고 있는 순간. 거기서 김유신은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 하고 타고 다니던 말을 뵙니다. 이게 읍참마수라 그럽니다. 읍참마속과 마수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은 뭐냐?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갖다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해되는 세력은 내 부하라도 죽인다. 그죠? 내 말이라도 죽인다. 내 애 말이라도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한국당은 지금부터 한국당 내에 있는 수구, 친박, 꼴통 이걸 갖다가 쳐내야 되는데 총선이 8개월, 9개월뿐이 안 남았으므로 지금 쳐내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공화도로 갈 것이죠. 그럼 8, 9개월 동안 우리가 의원수를 가지고 문재인의 악정을 못 맞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안 쳐내고 있는데 곧 3, 4개월 후에 무조건 쳐내야 됩니다. 목을 잘라야 돼, 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당은 100전 100회입니다. 245석 중에서 100석도 못 가져옵니다. 100석도 못 가져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300석 중에서 문재인은 개헌 통과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극자 공산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리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요새 말이 많은 우리공화당과 한국당의 연대설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해소도 안 되고 시도도 해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공화당가 밥을 먹고 만찬에 참석한 박맹훈은 어떻게 된다? 잘라내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명, 두 명 제명해봐야 영향 없어요. 어차피 110석 가지고 문재인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100석만 가지면 돼. 잘라내면 돼요. 박맹훈은. 박명하고 친박 홍문종이가 만나서 의석을 나눠 먹자. 어떻게 나눠 먹느냐? TK 한 25석 중에서 한 12석만 달라. 홍문종이한테, 우리공화당한테. 그거를 논의했다 그러는데 박명훈은 극기 부인하고 황교안도 극구 부인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만났던 자체가, 만나서 정치적인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우리 우파 보수의 재건을 위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일이죠. 홍문종은 꾀돌이에요. 꾀돌이. 리드로서의 자기고 꾀돌이에요. 응? 얘네들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은 요번에 한국갤럽인가 어디 리얼미터인가에서 2.5%의 지지율을 받았다. 한국당은 한 25, 6% 되는데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은 뭐 1. 몇 프로는 2.5%의 지지율을 받았으므로 연동형 비례가 되면은 그죠? 패스트 트랙에 통과해서 연동형 비례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이 죄송합니다. 교섭단체인 20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되면은 한국당은 100석을 가질 수도 없다. 한국당은 절대 민주당을 못 막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우리도 공화당과 한국당에 있는 패배론자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것을 알고 패배감 갖는다는 거죠? 이게 참극이지, 참극이야. 안 그렇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은 한국당은 전부 다 그만둬. 전부 다 집에 가. 차라리 그냥 300석 문재인한테 줘. 네?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홍문종이라는 우리 공화당과 홍문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서 자기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죠? 나라가 공산적 사회주의, 극자 공산주의로 뿌리 박든 자기들만 살면 된다, 박근혜만 살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심각한 일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 매국노라 그런다. 대한민국이 창창한 대한민국을 극자 공산주의 국가로 완전히 만들려는데 협조하는 뭐다? 매국노다. 박명훈 쪽에서 지금 홍문종을 만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와 의석 나눠먹기를 했다는 것은 현재 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현재 한국당의 숙골들의 웰빙과 안주 그리고 투쟁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교안은 중심을 잡고 치든가
치든가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정쩡해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한국당이 못 살고 보수 우파 그리고 중도가 결집 않는다. 이렇게 홍문종하고 한국당 박맹우가 이 새끼 이거는 또 이름도 맹해. 맹우가 뭐야 맹우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협작을 갖다 논의를 하자. 바미당의 개혁세 바미당의 그 찬성파 있죠? 왜 탄핵 찬성파. 그리고 새누리당이 갖다 지금 다 썩었다. 저거는 못한다. 우리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차려서 우파를 갖다가 결집하자. 보수 우파를 결집하다가 한국당의 바미당 세력, 아니 미래당의 바미당의 한국당 결집 세력 있죠. 뭐 유성민 이준석 있죠, 그죠? 뭐 신누구 그런 애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갈 곳은 한국당뿐이 없어요. 그 10명이 되는데 바미당에 있는 전라도 세력은 평화다로 가든지 아니면은 문재인한테 붙을 수가 없고 그럼 이 사람들 갖다 일단은 안아야 돼요. 안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바미당 출신들은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것은 착각이었다. 그게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보수 우파가 살 줄 알았는데 더 죽어버렸다. 우파 괴멸을 지금 문재인에서 당하고 있다. 우리가 사과를 한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일단은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데 힘쓰자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한국당에서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는 세력이 누구냐? 친박, 진박, 꼴통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공화당은 결국에는 선거에 들어가면 대선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말이죠. 대선에 들어가면은 우리 공화당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당으로 몰려서 문재인 재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홍문종과 조 누구야 그거? 홍문종과 조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안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늙으신 어르신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왜 그 나이 드시고 현명하신 분들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살아온 성산 60년, 70년, 80년을 한국의 박정희 이후로 쭉 보고 자랐는데 홍문종과 그 조 누구야 그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언젠가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으실 뿐입니다. 한국당은 이걸 껴안아야지 홍문종과 1대1로 만나고 협잡을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다. 이 사람들아. 잘라냈으면 끝나. 한국당 중심으로 가면은 절대 우리 공화당이 한 석도 얻을 수 없어. 한 석도.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한국당에서 쫓겨나간 사람들 비박, 친박 그 중에서 비박도 몇 명이 잘라낼 것이고 친박을 잘라내면은 걔네들이 우리 공화당에 가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래서 당선될 것이다. 40, 50명이 당선될 것이다. 홍문종의 거짓말.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현명하지. 국민들이 그렇게 불민하지 않아요. 조국의 말이 나오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에서 문재인의 실정과 악정과 독재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으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 우리 공화당 옛날에 박근혜 우리 공화당 쪽에서 문재인한테 정권을 헌납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한 저 세력을 찍을 것이냐? 안 그러면 그래도 한국당으로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갖다가 제거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당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한국당으로 가서 문재인 제거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문제가 남는 게 결국은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의 정치 지형, 9개월 후에 9개월 후에 총선에서 황교안의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지금 그래서 못 믿음으로 일부 보수 우파나 중도 세력이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교안과 친박을 중심으로 총선을 갖다가 치르면은 100점 100패, 필패입니다. 현재의 110석보다 훨씬 한 3분의 2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제 느낌은 대부분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대구 경북을 갖다가 황교안이 갖다가 보고 있으면은 대구 경북만 보고 있으면은 수도권과 충청권과 강원도권은 전패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은 전패를 할 겁니다. 황교안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차피 친박을 내치더라도 TK의 친박을 내치더라도 TK의 경북 세력은 우파 세력은 한국당을 지지할 뿐이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말이죠. 저기 한국당의 TK 세력들 친박 세력이 잘린다. 황교안에서 잘리고 적폐 세력으로 또는 꼴통에서 잘린다. 우리 공화당에 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TK 세력 가서 한국당과 쟁패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요번에 힘 못 씁니다. TK에서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은 한국당 나눠가지고 우리 공화당 나눠가지면 되지. 무슨 지금부터 뭐 TK에서 우리 공화당을 집어넣고 한국당을 빼고 이런 작탕을 하는 말이죠. 이런 작태를 그건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이까지 할게요. 좀 길어지는데요. 2부 바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